예,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 쉬는 시간 중에 잠깐 짬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어느 경우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내려지게 되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싶으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즉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 통상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린이집을 처분의 대상으로 하여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처분의 대상으로 하여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란 무엇이냐? 저는 앞으로는 본 동영상에서는 그냥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공적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안 되고 또한 어떠한 행동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영유아 교육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등 많은 법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 과정에서 이러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청에서 그러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의 내용에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보조금 환수 혹은 원장 자격정지, 원장 자격 박탈,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 박탈, 원 운영정지, 원 폐쇄 등 다양한 종류의 불이익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을 내리는 주체를 처분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당해 법령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혹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청이 통상 처분청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당해의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분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자면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 절차 별개로서 진행되는 행정처분, 내려지는 행정처분, 또 하나는 형사 절차와 병행해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쟁점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형사 절차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법령 위반 사항을 어린이집에 원화를 보낸 학부모가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학부모가 이러한 법령 위반을 관할 구청,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는 일정한 조사 후에 법령 위반이 있었음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있고 이러한 법령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판단 하에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행정청은 법령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6급 이하 주무관 등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요해지면은 좀 더 상급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게 되겠죠.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라든지 좀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국장,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행정청에 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장관 등이 판단하여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형사 절차와 별개로서 준수해야 될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러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사 절차와 병행해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갑이라는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소리인데, 수사에 따라서 이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 검찰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형사법원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될 원장도 관리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를 주재하는 경찰관이나 검사는 이를 관할 구청 등에 통보하게 되고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 때문에 행정처분이 같이 내려지는 경우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많은 법령은 그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도 내리도록 되어 있고, 또 이외에 병행하여 행정적인 처분도 내려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이처럼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어떤 경우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내려지는 경우, 또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내려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살펴본 것이고, 실제 내용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관련 법령은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처를 두고 있는데 적절한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든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든지, 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방금 예로 든 아동학대로 누군가가 처벌을 받았다든지, 그 외에 원장 자격을, 원장 명의를 대여했다든지, 이런 등의 경우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살펴보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쟁점인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많은 원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잘못에 원폐쇄 아니 혹은 원장 자격정지 1년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너무 심하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 절차로서 청문 절차라든지 사전 의견 제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청문 절차나 사전 의견 제시 절차에서 본인에게 내려질 처분이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나는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처분이 나에게 내려진다면, 혹은 우리 원에 내려진다면 너무나 과중하다라는 것을
행정청에 미리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처분 전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분 전 절차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집행정지, 이른바 가처분 등을 통해 가지고 처분을 멈춰 놓은 상태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주장해야 되는 다양한 행정법적인 쟁점, 헌법적인 쟁점을 실질적으로 법률의 문외한인 어린이집 원장님 등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차 내에서는 주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유보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등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러한 공법적 원칙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는다면 원장님께 혹은 어린이집에 내려질 과중한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